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상했던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주가 조작, 알선 수재 혐의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 특별검사는 민중기 판사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소환조사를 어제 했는데요. 오늘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구속 시도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속이 이루어질 경우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이 되는 사상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은 무상 여론조사, 공짜로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것 아니냐,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뇌물 혐의를 여기에 적용시키지는 않았더군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교로부터 시작된 건진법사를 통한 청탁, 이것에는 뇌물과 관련된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입증이 현재까지 확실하다고 보는 범죄 혐의를 추려서 우선 김건희 여사를 신병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구치소에 가둬놓고 수시로 불러서 이제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법원에서는 그 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이제 공지를 할 텐데요. 그것에 비추어서 양쪽 그 검사와 변호사 측을 다 불러서 심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의 상당성, 그다음에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어제 특검에 출두했던 김건희 여사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점 또한 구속영장을 서둘러 청구하게 된 그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그것은 증거인멸, 그러니까 도주 우려는 아니더라도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요 영장 청구 사유로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어제 이루어진 첫 소환 조사에서 특검팀이 이미 확보한 주변인 진술이라든지 또는 여러 증거들, 그 다음에 김 여사의 답변이 부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이제 주변인들, 그때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들 또는 건진법사에게서 지금까지 받은 진술 내용들, 그다음에 통일교의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 씨한테서 받은 진술들, 이제 이런 것들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이제 대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특검팀에서 그걸 부인을 할 때 사실과 다르다, 모른다, 이런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기 때문에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뭐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64세인데요. 그 사람의 이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만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이제 특검에서 밝혔는데, 특검팀은 2022년 중순,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이후가 되겠지요. 바로 이 전성배 씨의 차량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으로 이전하기 전 그 아크로비스타 사저, 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출입한 기록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서의 그 진술이 사실과 어긋나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이렇게 특검은 자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통일교 간부였던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샤넬백 그리고 6천만 원대 크라프 목걸이 이것을 언론들은 8,200만 원 상당의 수뢰 뇌물을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삼가루인 천수삼 농축액 이런 것들을 바로 그 전성배 씨한테 전달한 그때가 바로 전 씨가 아크로비스타를 드나들던 그때하고 딱 시기적으로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전성배 씨가 통일교의 윤영호 세계 본부장을 만났던 시기, 그 다음에 전성배 씨가 아크로비스타를 드나들었던 시기, 이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물건을 받자마자 샤넬백, 뭐 그라프 목걸이 이런 것들을 받자마자 아크로비스타에 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특검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이 김건희 여사가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인삼가루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라고 말한 통화 내역까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당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검토를 했지만 전날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건진법사 그리고 그 반클라프 아펠, 목걸이 등등 주요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서 불구속 상태로 재소환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부부가 함께 구속된 대표적인 사례는 1982년 장영자 이철희 부부 금융 사기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1982년 장영자 이철희 부부가 당시 대한민국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어음 사기 사건으로 함께 구속이 됐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7,111억 원, 당시 시가입니다. 현재 가치로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어음을 기업들로부터 받아내고 그것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거대한 금융 사기극을 벌였던 것이지요. 그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15년 그리고 거액의 추징금 몰수형이 선고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그 사건은 50대의 순대 금융 부정 사건 하나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가까이는 재작년에 2023년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에서 그 배우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 그리고 그의 부인 황모 씨가 모두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강도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고 범행 제안과 자금 제공, 지시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조국하고 부인 정경심 씨는 함께 구속이 정확하게 겹치지는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렇게 수법 처리가 돼서 교도소를 살기는 했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국과 정경심을 함께 구속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이 논란이 한번 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이긴 하지만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사례가 나오는 것인지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